한미식품 창립 50주년 기념 요리 대회장이었습니다. 서울 코엑스 대강당에 수천 명의 하객과 취재진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무대를 비추고 있었고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식품 기업의 경사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무대 중앙에 휠체어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휠체어에는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말순 회장이었습니다. 75의 나이에도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60년 전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 5조 원의 식품 제국을 일군 전설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단정한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진태 부사장이었습니다. 서말순 회장의 조카이자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인물이었습니다. 자신만만한 미소를 띠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 서진태가 고모님의 뒤를 이어 한미식품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태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인생의 정점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객석 한가운데서 누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의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을린 노트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음식 드시면 안 돼요.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들었지만 서말순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소녀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서말순 회장 앞에 놓인 음식 냄새를 맡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기 독이 들어있어요. 12년 동안 계속 드셨죠? 그래서 맛을 잃으신 거예요. 서말순 회장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2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일주일 전 새벽시장 골목이었습니다. 새벽 4시 전통시장 골목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송현시장 깊숙한 골목, 낡은 간판 하나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금잔에 국밥이라고 적힌 손때 묻은 간판이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12살 소녀가 커다란 가마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윤하늘이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나무 국자로 육수를 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사골 1대2 시간, 양지 6시간. 오늘은 된장 조금만 더 넣어야겠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마솥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하늘이 국자로 육수를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작은 그릇에서 된장을 반 숟갈 떠넣었습니다. 이제 됐다. 부엌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70살의 노인이 허리를 펴며 들어왔습니다. 박금자, 하늘의 외할머니였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눈매가 선했습니다. 하늘아, 또 새벽부터 일어났냐? 할머니, 제가 맛봐야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잖아요. 금자가 가마솥으로 다가와 육수를 한 숟갈 떠 맛보았습니다. 눈이 커지며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째 네가 끓이면 맛이 다르냐? 뭘 더 넣은 거야? 된장 반 숟갈이요. 오늘 사골 기름기가 평소보다 많아서요. 금자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12살짜리가 국물 맛 하나로 재료의 차이를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재능이었습니다. 하늘이 앞치마를 여미다가 목에 걸린 작은 주머니가 드러났습니다. 낡고 빛바랜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금자의 눈이 그것을 보며 어두워졌습니다. 하늘아, 그거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된다. 엄마가 목숨처럼 지킨 거야. 하늘이 주머니를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할머니. 이건 아빠가 엄마한테 준 거잖아요.
제 보물이에요. 주머니 안에는 작은 은장도와 낡은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준 유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늘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아버지 얼굴도 어머니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금자가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송현시장 재개발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시공사 측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금자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도 곧 쫓겨날 판이요. 하늘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안 쫓겨나요. 내가 지킬 거야. 금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3년 전에 이 시장 왔을 때만 해도 조용히 살 줄 알았는데 창밖으로 시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금자 아줌마 오늘도 일찍이시네. 하늘이가 할머니 효도한다. 하늘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9시 시장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은 리무진 세대가 시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허름한 시장에 저런 차가 올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리무진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한복 차림의 여인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75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기품 있는 자태였습니다. 서말순 회장이었습니다. 한미식품그룹 창업주. 60년 전 이 시장에서 떡 장사로 시작해 대한민국 최대 식품 기업을 일군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를 부축하고 있는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서진태였습니다. 서말순 회장의 친조카로 현재 한미식품 부사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양복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 속에는 알 수 없는 차가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고모님, 여긴 위생이 걱정됩니다. 빨리 보시고 가시죠. 서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천천히 둘러보며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내가 60년 전에 여기서 시작했어. 저기 모퉁이가 내 첫 좌판 자리였지. 수행원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 사람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랑 지금이 같습니까? 재개발해서 깨끗하게 밀어야죠. 서말순의 눈이 차갑게 빛났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일행이 시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금잔의 국밥집 앞에 이르렀을 때 서말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여기서 국밥 한 그릇 먹겠다. 수행원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회장님, 이런 데서 드시려고요? 위생 상태가 걱정됩니다. 서말순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하늘이 물을 들고 나오다 수행원과 부딪혔습니다. 야, 비켜. 수행원이 하늘을 밀쳤습니다. 하늘이 물을 쏟으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났습니다. 서말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어린아이한테. 수행원이 움찔했습니다. 서말순이 직접 하늘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니? 어디 다친 데 없어? 하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서말순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말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눈빛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안 아파요. 하늘이 씩씩하게 일어섰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흘렀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서말순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금자가 국밥을 내왔습니다.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금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말수는 금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말순이 숟가락을 들어 국밥을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맛이야. 이 맛.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수행원들이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서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국밥을 떠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12년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아무 맛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날부터 세상 모든 음식이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밥에서 맛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아요? 왜 울어요? 서말순이 눈물을 닦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꼬마야, 이 국밥 내가 끓인 거니? 네, 새벽에 제가 육수 맛봐요.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런 맛을 냈니? 하늘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냥 맛보면 알아요. 근데 오늘은 된장 반 숟갈 부족했어요. 죄송해요. 서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된장 반 숟갈의 차이를 알아내다니.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앞치마를 여미는 순간 목에 걸린 주머니가 살짝 열렸습니다. 안에서 은빛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서말순의 동작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거 뭐니? 하늘이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제 보물이에요. 엄마가 아빠한테 받은 거래요. 서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꺼내서 보여줄 수 있니? 하늘이 고개를 끄덕이고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은장도가 나왔습니다. 정교한 세공이 된 전통 은비녀 칼이었습니다. 서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우리 집.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쉬는 것조차 잊은 듯 했습니다. 그 은장도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었습니다. 대대로 서씨 가문 종부에게만 전해지던 갑오였습니다. 12년 전 서말순이 외아들 도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줘라. 그리고 도준은 3개월 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장도는 그때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은장도가 12살 소녀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리무진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서말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방금 휴대폰으로 찍은 은장도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12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도준아, 이 은장도는 우리 집 종부에게만 전해지는 거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줘라. 엄마, 이미 그런 사람 있어요. 누구냐? 도준이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서말순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혹시 신분이 안 맞는 여자 아니겠지? 그런 거면 절대 안 된다. 도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국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도준은 빗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8배 나이였습니다. 서말순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서말순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 조사해. 옆에 앉아있던 서진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 왜 그 아이를요? 서말순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진태가 더 묻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리무진이 서말순의 저택에 도착한 후 서진태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잔의 국밥집 아이 뒷조사해. 그리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노트 뭔지 알아내.
전화를 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 오미영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6의 날씬한 여자였습니다. 겉으로는 우아해 보였지만 눈 속에 야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서진태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도준이 형 딸일 수도 있어. 오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도준 오빠가 아이를? 확실하진 않아. 근데 그 아이가 형이 갖고 있던 은장도를 갖고 있었어. 오미영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럼 상속은? 우리가 12년간 준비한 게. 서진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지. 저 아이가 도준이 형 친딸이면 고모님 유산의 합법적 상속인이 돼. 우린 아무것도 못 받아. 오미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아이한테 뭐가 있어? 증거 같은 거? 노트가 있대. 도준이 형이 남긴 것 같아. 오미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노트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해. 서진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미영이 덧붙였습니다. 내가 제약회사 다닐 때 인맥이 있어. 필요하면 뭐든 구해줄 수 있어. 서진태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됐어. 먼저 그 노트부터 손에 넣자. 며칠이 지났습니다. 금잔의 국밥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부터 손님이 줄을 서던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상인들도 슬슬 눈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자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 오랜 단골 아주머니가 몰래 다가와 귀띔했습니다. 금자야, 누가 돈 뿌리면서 너희 가게 손님 받지 말라고 하더라. 금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모르겠어. 근데 꽤 큰 돈이라서 다들 말을 안 해. 금자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날 오후 하늘이 울면서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옷이 더럽혀져 있었고 얼굴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늘아, 왜 이래? 금자가 달려가 하늘을 안았습니다. 할머니, 애들이 놀려요. 쟤네 가게 곧 망한다고. 거지 냄새 난다고. 하늘이 금자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금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가게 앞에 검은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서진태가 내렸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번에 우리 고모님께서 여기 국밥 맛있게 드셨다면서요. 금자가 하늘을 등 뒤로 숨기며 경계했습니다. 뭔 일이시오? 서진태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둘러보다가 하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목에 건 거 예쁘더라. 노트도 있다며? 아저씨가 좋은 값에 살게. 하늘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주머니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싫어요. 이건 아빠가 남긴 거예요. 못 줘요. 서진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래, 아쉽네. 근데 할머니, 금자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시장 재개발 아시죠? 금잔의 국밥집이 1도시 순위 철거 대상이라던데. 금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좋게 말할 때 협조하세요. 재개발되면 여긴 어차피 사라져요. 서진태가 가게를 나가다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 노트 생각 바뀌면 연락해요. 명함을 던지듯 테이블에 놓고 나갔습니다. 금자가 휘청거렸습니다.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무릎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하늘이 달려왔습니다. 금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려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금자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한 과로입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하늘이 병원 침대 옆에 앉아 할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서진태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하늘은 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서말순이 국밥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수행원 없이 혼자였습니다. 금자가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무리하면 안 되는 몸이었지만 가게를 비울 수는 없었습니다. 뭔 일로 또? 금자가 경계했습니다. 서말순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금자야. 금자가 얼어붙었습니다. 40년 만에 자신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날 알아보시오? 서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40년 전 내 옆 자판에서 떡볶이 팔던 금자. 기억나더라. 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우린 똑같았는데 지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말순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물어볼 게 있어. 금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 하늘이라고 했지. 그 아이 아버지가 내 아들 도준이니? 금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이 죽으면서 그랬어요. 서말순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분 원망하지 말라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다고. 도준 씨 덕분이라고. 금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12년간 찾아가지 않았어요. 딸이 원망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리고 찾아간들 뭐가 달라졌겠어요. 서말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안에서 하늘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들 왜 울어요? 서말순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늘아, 내 아빠 이름이 뭐니? 하늘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몰라요. 엄마가 말 안 해줬어요. 근데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었다고. 요리도 잘하고 웃음도 예쁘고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줬다고. 서말순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하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하늘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도준을 닮은 눈이었습니다. 도준을 닮은 웃음이었습니다. 도준아, 내가 아이를 남겼구나. 서말순이 하늘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12년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진태의 서재는 어두웠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윤하늘, 일대일세, 어머니 출산 중 사망, 아버지 서도준.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99.9% 일치. 서진태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확실해? 전화기 너머로 부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틀림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미영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서진태가 일어섰습니다. 도준이 형 딸이 맞아. 친손녀야. 오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12년간 준비한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야? 서진태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 아이가 나타나면 고모님 유산상 속에서 우린 완전히 밀려나. 조카보다 친손녀가 우선이니까. 오미영이 다가왔습니다. 그 노트에 뭐가 있는지 알아냈어? 서진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근데 형이 남긴 거라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12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서진태는 한미식품 재무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비자금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준이 알아챘습니다. 진태, 내가 회사 돈 빼돌린 거 다 알아. 서진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 한 번만 봐줘. 내가 갚을게.
도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일 어머니께 말씀드릴 거야.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진태는 도준의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을 건드렸습니다. 작업 중에 기름에 손이 미끄러져 왼손에 깊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다음 날 도준은 빗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서진태는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조카처럼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서진태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노트에 뭐가 있는지 몰라. 형이 증거를 남겼을 수도 있어. 오미영이 말했습니다. 그럼 빨리 없애야지. 아이도 노트도. 서진태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해야 해. 12년 전처럼. 그날 밤 하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할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내일도 손님이 안 오면 어쩌나 불안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 뒤쪽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소리치려다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하늘이 얼른 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할머니를 깨울까 했지만 아픈 할머니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밤이 지나갔습니다. 새벽 3시 금잔의 국밥집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가게 뒤편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기름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조용히 기름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성냥을 그었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연기 냄새에 하늘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니 방 안이 뿌옇게 변해 있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일어나요. 금자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연기에 이미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하늘이 할머니를 끌었습니다. 가녀린 12살의 몸으로 70 노인을 질질 끌었습니다. 불길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천장에서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간신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를 눕히고 다시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노트, 아빠가 남긴 거. 불타는 천장 아래를 뛰었습니다. 베개 밑에 숨겨둔 주머니를 찾았습니다. 노트와 은장도를 움켜쥐었습니다. 탈출하려는 순간 불타는 나무 조각이 팔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 비명을 질렀지만 노트를 놓지 않았습니다. 화상을 입은 팔로 노트를 끌어안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동시에 검은 리무진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서말순이 내렸습니다. 하늘아. 서말순이 달려와 하늘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 없어? 하늘이 화상 입은 팔로 노트를 꽉 쥔 채 울었습니다. 노트, 지켰어요. 아빠가 남긴 거. 금자가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하늘이 구급차를 따라가며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 안 죽어요. 안 죽어.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였습니다. 하늘이 차가운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손에는 그을린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서진태였습니다. 옆에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서진태가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아마 경쟁 상인의 방화일 겁니다. 요즘 재개발 때문에 갈등이 심하거든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서진태가 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늘아, 많이 놀랐지? 아저씨가 좋은데 보내줄게. 위선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지내면 학교도 다니고 밥도 잘 먹을 수 있어. 하늘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싫어요. 할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서진태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살려고? 아저씨 말 들어. 싫다고요. 그리고 하늘이 서진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가 범인이에요. 서진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그날 밤 창밖에서 아저씨 봤어요. 검은 옷 입고 우리 가게 쪽 보고 있었잖아요. 서진태가 코웃음 쳤습니다. 증거 있어? 없으면 함부로 말하지 마. 하늘이 노트를 꽉 쥐었습니다. 노트에 다 있어요. 아빠가 남긴 거예요. 서진태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노트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던 간호사들의 시선에 손을 거두었습니다. 나중에 보자. 서진태가 돌아갔습니다. 하늘이 노트를 끌어안고 떨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하늘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복도 구석 희미한 불빛 아래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레시피가 가득했습니다. 국밥 끓이는 법, 육수 우리는 법, 양념 비율. 마지막 페이지에 이상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금 3, 설탕 5, 간장 1, 고춧가루 7, 된장 2. 언뜻 보면 요리 레시피 같았습니다. 하지만 비율이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음식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눈을 가늘게 뜨고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소금의 소, 세 번째 글자, 설탕의 설, 다섯 번째 글자, 암호였습니다. 하늘이 연필을 꺼내 풀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글자를 조합했습니다. 동이 틀 무렵 마침내 해독되었습니다. 진태가 나를 죽이려 한다. 하늘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비자금 횡령 증거 잡은 걸 알았다. 내일 엄마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밤이 불안하다. 혹시 내가 죽으면 이 증거를 엄마에게 전해줘. 그리고 내 아이에게 아빠가 사랑한다고 전해줘.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죽은 게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죽인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은장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노트에는 증거는 가장 가까운 곳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일까요? 하늘이 은장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늘이 살살 비틀었습니다. 찰칵. 손잡이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속 케이스 안에 보관되어 12년간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드릴 게 있어요. 아빠가 남긴 거예요. 서말순의 저택이었습니다. 하늘이 마이크로 SD 카드를 건넸습니다. 서말순이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12년 전 어느 밤이었습니다. 화면에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한 남자가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서진태였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기름에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왼손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서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서말순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진태가, 내가 키운 놈이, 도준이를,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도준 잃고 판단력을 잃었어. 진태가 유일한 가족이라고 그놈한테 의지하고 살았는데. 서말순이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늘이 서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직 끝 안 났어요. 하나 더 있어요. 서말순이 눈물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하늘이 서말순 앞에 놓인 약죽 그릇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이거 매일 드시는 거예요? 서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미영이가 12년째 정성껏 끓여오는 건데. 하늘이 약죽 냄새를 맡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 숟갈 떠서 맛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상해요. 음식에 있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서말순이 놀랐습니다. 뭐라고? 제가 맛으로 알 수 있어요. 이건 음식이 아니에요. 긴급하게 성분 검사가 의뢰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성 독성 물질 검출. 천천히 미각신경을 손상시키는 약물이었습니다. 서말순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12년간. 그래서 내가 맛을 잃은 거야? 슬퍼서가 아니라.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 국밥 드셨을 때 맛을 느끼신 거예요. 독이 안 든 음식이라서요. 서말순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영이. 그년이 12년간 나를 죽이려고. 서말순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서진태를 불러. 지금 당장. 1시간 후 서진태가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고모님 부르셨어요? 서말순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진태야, 한 번만 기회를 줄게. 솔직히 말해. 서진태의 미소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12년 전 도준이 사고. 내가 한 짓이지? 서진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고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형을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형이 죽었을 때 저도 얼마나 슬펐는데. 눈에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서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됐다.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 시각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오미영이 큰 여행 가방을 끌고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오미영 씨, 잠깐만요. 경찰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살인 공모 및 독극물 투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오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오미영이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말순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립 50주년 행사에서 모든 걸 끝낸다. 눈에 서리빨이 서렸습니다. 한미식품 창립 50주년 기념 요리 대회장이었습니다. 서울 코엑스 대강당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무대를 비추었습니다. 서진태가 무대 위에 섰습니다. 최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 서진태가 고모님의 뒤를 이어 한미식품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태의 미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한미식품을 이끌어 오신 서말순 회장님께 감사히. 말이 끊겼습니다. 갑자기 무대 조명이 꺼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12년 전 주차장 CCTV 영상이었습니다. 서진태가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장면, 브레이크 라인을 건드리는 장면, 왼손에 화상을 입는 장면, 객석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명과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무대 옆에서 조명이 켜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서말순이 나타났습니다. 그 옆에 하늘이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2살 소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저 사람이 제 아빠를 죽였어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수천 개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12년 동안 효자척, 충신척하면서 할머니를 속였어요.
제 아빠를 죽이고도 장례식장에서 울었어요.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음식에 독을 넣었어요. 12년 동안요. 천천히 죽이려고요. 객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증거 다 있어요. 아빠가 남겨줬어요. 서진태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경찰들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서진태 씨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서진태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고모님, 고모님 저예요. 저 진태예요. 믿어주세요. 서말순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진태 앞에 섰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알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일찍 죽었을 때 내가 너를 걷어서 키웠어. 도준이보다 더 챙겼어. 내 아들처럼.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넌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 내 아들을 죽였어. 서말순이 서진태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넌 오늘부터 내 조카가 아니야. 평생 갚아라. 서진태가 끌려갔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때 한미식품의 차기 회장이 될 뻔했던 남자의 몰락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금자가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하늘이 달려와 금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일어났어요. 할머니, 금자가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아, 우리 하늘이 다친 데 없어? 하늘이 팔에 감긴 붕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밖에 안 다쳤어요. 노트 지켰어요. 아빠가 남긴 거. 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잘했어. 우리 하늘이.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말순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금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4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금자야, 내가 왔어. 서말순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두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40년이다. 우리 떡볶이 팔고 국밥 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서말순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금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을 사랑했구나. 난 반대했었지. 신분이 안 맞는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둘이 숨어서 만났고, 그래서 내 딸이 혼자서 아이를 낳다가. 서말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금자가 서말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딸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그랬어요. 서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 원망하지 말라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다고. 도준 씨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었다고. 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12년간 원망 안 했어요. 우리 딸이 그러지 말라 했으니까. 서말순이 금자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노인이 함께 울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12년의 한이 눈물과 함께 녹아내렸습니다. 하늘이 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함께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묘지였습니다. 서도준의 묘소 앞에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서말순, 금자, 그리고 하늘. 하늘이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나왔어. 할머니 둘 다 데리고 왔어.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나쁜 아저씨는 경찰이 잡아갔어. 아빠가 남긴 증거 덕분이야. 하늘이 주머니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아빠가 레시피 노트에 적어준 요리법으로 할머니 가게 다시 열 거야. 아빠 막 그대로. 서말순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준아, 엄마가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사랑 반대했던 거 이제야 알았다.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녀가 너를 닮았더라. 요리 잘하는 것도 웃음 예쁜 것도. 금자도 묘비 앞에 섰습니다. 도준 씨,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하늘이도 이렇게 씩씩하게 낳아줘서.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도준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두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게. 아빠도 하늘나라에서 행복해야 해.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서말순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살자. 가족이니까. 금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자네 국밥집 다시 열게요. 하늘이 레시피로. 하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준을 닮은 웃음이었습니다. 할머니들, 우리 이제 행복하자. 아빠 대신 많이. 햇살이 세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4시 송현시장 골목이었습니다. 새로 단장한 금잔에 국밥 간판에 불이 켜졌습니다. 예전보다 깨끗해졌지만 정겨운 느낌은 그대로였습니다. 하늘이 가마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빠의 레시피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육수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테이블에 금자와 서말순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할머니가 흐뭇하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12년 만에 맛보는 진짜 아침이네. 서말순이 말했습니다. 금자가 웃었습니다. 이제 매일 먹을 수 있어요. 하늘이 국밥 3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들 드세요. 아빠 레시피대로 끓인 거예요.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서말순이 국밥 한 숟갈을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맛있다. 12년 만에 느끼는 맛이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맛이었습니다. 시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문을 열었습니다. 금자 아줌마 가게 다시 열었네. 하늘이 축하해. 하늘이 환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비싼 재료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끓인 국밥 한 그릇. 그게 진짜 명품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어디에서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극장 쉼표였습니다.